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여야와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여야는 현행 7%의 기여율을 5년에 걸쳐 9%로 인상하기로 하고, 현재 1.9%의 지급률은 20년 동안 0.2%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금개혁 실무회의에 참여했던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막상 합의안이 나온 이후에 네, 언론의 반응이 두 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미흡했다. 네, 그런데 공무원 단체에서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재정 절감을 원하는 정부 측 입장과 네, 연금의 기능, 즉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기능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네,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균형점을 찾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데, 예. 이번에 보니까 처음으로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소득 재분배 구조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것도 좀 평가할 만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공무원 연금 같은 이 특수직종 종사자들을 위한 연금 제도에서 소득 재분배를 도입하는 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네. 이건 좀 맥락에 따라 좀 틀린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은 지금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를 공무원연금에다가 도입을 하게 되면 네. 나중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라는 또 사회적 압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높으면 네. 통합하는 게 당연한데 국민연금이 워낙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적연금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소득 재분배 문제를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도입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무원 단체도 있었고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과거에서 비해서 변화된 거는 네.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이 상대적으로 좀 덜 깎이는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네. 하위직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득 면에서는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완하는 그런 소득 재분배 구조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 처음으로 이번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인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뭐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합의안이 미흡하다, 반쪽 개혁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 철학적인 문제와 좀 연관이 되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좀 적정 수준에서 주고, 네. 그 대신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네. 뒤로 뭐 이상한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구조가 네. 사회 발전에 저는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예.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정부에서 원하는 것처럼 무한정 아주 낮은 수준으로 깎아버리면 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제도화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아, 예.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연금을 보장해주고, 네. 그 대신 정책 결정에서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힘 있는 네. 사람 얘기를 들어갖고 정책 결정을 왜곡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 이게 싱가포르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세금 몇 푼 아끼는 것보다 전체 사회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더 나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무턱대고 공무원 연금을 확 깎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방안은 아니고, 네. 그런 시각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평가하는 것도 좋은 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을 깎아버려서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더 생긴다면, 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다, 더 우리 예, 사회가 예. 더 후퇴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공무원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공무원 연금에 정말 지나친 삭감이나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신데, 네. 그래도 이번에 그 여야가 합의한 게 어떻게 보면은 네. 뭐 5년 뒤에 공무원 연금 적자가 지금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네. 개혁안은 미봉책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봉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금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느냐, 그렇죠. 많다고 느끼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뭐 몇 조다, 뭐 3조다, 뭐 이제 뭐 3조 7천억이 된다. 계속해서 연도마다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걸 계산해서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공적연금 기능을 약화시키자고 주장하는 네. 시장주의자들이나 신자유주의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연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몇 조, 네. 수십 년 후에 몇십 조, 뭐 몇백 조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깎아야 네.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절대액으로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연금 그 개혁에서 다 뭘로 측정을 하냐? 네. 공무원 연금으로 들어가는 돈의 GDP 대비율로 측정을 합니다. 네. 근데 현재 대비율. 지금 우리 수준의 공무원 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네. 장기적으로 보면 공무원 연금 제도로 나가는 돈의 규모가 GDP 대비 1% 남짓이에요. 네. 다른 나라는 뭐 2%, 3% 쓰고 있거든요. GDP 대비로 그래서, 보면은 높은 게 아니네요. 나가는. 예, 높은 게 아니죠.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마치 무슨 그 대단한 특혜를 받는 것처럼 그러게요. 보이는 거예요. 예. 물론 공무원 연금 중에 잘못된 부분 고쳐야 합니다. 이번에 많이 고쳤어요. 네. 과도하게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런 부분들 다 정리해야 되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금이라는 거는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네. 그거를 해소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네. 따라서 이쪽 진보 진영이라고 할까요? 민주 진영이라고 할까요? 이쪽에서 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소위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재정 안정화 프레임에 다 동조를 하게 되면
진보 쪽에서 생각하는 연금 노선이 설 자리가 없어요. 네. 진보 쪽은 항상 공적연금이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네. 그런데 재정 안정화를 강조하는 프레임에 동조를 하게 되면 공적연금의 기능은 낮추고 그러면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의존하냐? 개인연금에 의존하거나 기업연금에 의존하게 돼요. 네. 그럼 불평등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문제를 단순히 세금 몇 조 들어가느니 이런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면 네. 굉장히 곤란한 사태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연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연금에 예. 대한 철학의 문제고 연금의 가치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런 예.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또 그래서 하여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네. 공무원연금이 너무 높은 게 절대 아니고 네. 국민연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결책은 비정상적인 국민연금에 맞춰서 네. 정상적인 공무원연금을 떨어뜨리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네. 정상적인 공무원연금 수준, 왜 정상적이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수준이 대부분의 유럽 복지국가에서 일반인들이 받는 연금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유럽에다 갖다 놓으면 이건 연금도 아니에요. 워낙 낮기 때문에. 아. 그래서 국민연금을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공무원연금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보수주의자나 시장주의자들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네. 하지만 진보 쪽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꾸로 국민연금을 올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향 평준화를 하겠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진보 쪽이나 민주진영 쪽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을 더 끌어올려서 상향 평준화, 예. 정말 연금, 그러니까 우리 미래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연금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 부분이에요. 말씀하셨지만 네. 이번에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다.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논의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다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는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에 합의하기까지 네. 60여 차례의 회의와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8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와 네. 복지부들도 와서 얘기했죠. 담당 부처들도. 네. 그래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내놓은 아니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이 실무기구 의원들이 모여서 50% 딱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마치 좀 돌발별수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네. 그리고 연금 학자들 사이에서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워낙 낮아서 이거를 한 50%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미 광범위한 합의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다만 명시화시킨 게 이번 실무기구가 한 역할이죠. 네. 그래서 월권이니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저희가 그 결정을 할 때 실무위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 중요한 수치를 거기다 집어넣고 합의문에 서명을 했겠어요. 네. 그 논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여야 정당의 핵심 고위 당직자들의 토의와 합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월권이 아니고 오히려 국회의 합의 사항을 에 대해서 딴지거는 청와대가 월권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수십여 차례 회의를 하고 머리를 모아서 이 국민연금 문제를 논의한 결과지 정말 여야가 그냥 정치적인 어떤 야합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월권 문제는 저희가 교수님 주장을 이렇게 들어봤고요.
근데 복지부 얘기가 또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국민연금 예, 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뭐 18.8%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많이 놀라셨어요, 국민들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소위 뻥튀기 튀겨갖고 한 네. 공포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포 그거에 마케팅이요? 관한 객관적인 네. 근거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2배 올린다는 얘기하고 네. 1%만 올리면 된다는 얘기하고 정확히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지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민들이 9%를 내잖아요, 소득에. 그렇습니다. 근데 4.5%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내거나 그 사용주가 내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 9% 보험료를 내고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네.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돼요. 그렇죠. 그거를 산정해서 뽑은 거죠. 근데 기금 고갈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워낙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안해해서 제가 그 국회 회의 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 2060년에 기금 고갈 시점 나는 거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픽스를 하고 네.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렸을 경우에 보험료를 얼마나 더 추가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정부 답변이 10.01%라고 답변이 왔어요. 10.01. 예, 그러니까 지금 9%를 내고 있으니까 네. 10%만 내면 되니까 1%만 더 올리면 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네. 그러면 1%면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0.5%만 부담 더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반씩 그런데 나누니까. 18%는 뭐냐? 네. 2060년에 발생하는 기금 고갈이 발생이 안 되도록 2100년 이후로 미루고. 네. 그러려면 보험료 더 내야죠. 기금 고갈 시점을 미룬다. 예. 네. 당연하죠. 더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080년도나 90년대 가서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470조 원 정도 쌓여 있는데 GDP 대비율로 하면 35% 정도 됩니다. 네. 이거를 무려 GDP 대비 140%로 더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4배나 5배 정도 더 많이. 네.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가 더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18%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 60년 뒤에 쌀 10가마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그걸 100가마 쌓아놓겠다고 하니까 네. 더 필요하죠. 쌀을 더 많이 쌓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그래서 이제 뻥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잘못된 정보를 네. 국민들한테 흘림으로 인해 갖고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네. 정부가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복지부는 기금 고갈 시기 연장과 기금 규모 유지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까지 합산한 수치를 내놨다는 건데 아니, 소득 대체율 50%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른 얘기 꺼내서 물타기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맞습니다. 예. 그럼 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저희가 보고 저번 2007년 그 참여정부 당시에 이 40%로 소득 대체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복지부에서는 기금 고갈 시점을 갑자기 2008, 90년, 100년 이렇게까지 보고 많이 쌓아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 복지부가 왜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 복지부는요. 네. 그 연금 제도를 통해 갖고 어떻게 하면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을 해줄까 이거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기금을 많이 쌓아둘까 이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그 연금 자체가 국민 여러분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잘 보장할까 이런 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금 쌀을 얼마나 많이 쌓아둘까 이런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답한데 이
정부가 뭐 정부와 여당의 어떤 논리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금 개혁을 하자, 공무원 연금 개혁하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었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는 길은 공적 연금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자꾸 젊은 분들에게 네. 보험료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연금 수준을 올려놓으면 그 혜택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금 탈 때 다 봐요. 네. 그러니까 뭐 마치 연금을 올리면 보험료를 많이 내게 돼서 뭐 가게가 파탄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네. 진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공적 연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예. 정부 이렇게 태도를 보면은 공적 연금 강화할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적 연금을 약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정부의 입장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네. 국민을 못 살게 굴려고 하진 않겠죠.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네. 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쪽 민간 보험업계나 네. 이런 데서 들어오는 압력을 좀 잘 방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사보험 활성화 방안 이런 거는 내놓지만 공적연금 강화 방안 이런 거 잘 안 내놓잖아요. 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공적연금 기능 강화는 안 하고 네. 사적연금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근데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공적연금을 더 강화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뭐 공적연금이 어떻게 보면 용돈 수준을 떨어지면 비율이 계속 떨어지면 그걸 다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적 연금이나 이런 거에 가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노후 보장은 해야 되니까. 네네네. 사적 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공적 연금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게 국민 여러분께는 더 이익이 되는 거죠. 뭐 이유나 이런 걸 봐서도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가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나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뭐 기금 고갈 얘기 또 보험료가 18% 지금의 2배로 오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참 국민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뭐 보도자료 내셨던데 네네네. 이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교수님께서 뭐 예. 끝으로 우리 예. 걱정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불신을 일으킨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또 물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네. 일반 국민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밖에 없습니다. 개인연금 드신 분들 다 거의 다 해약을 해요. 나중에 노후에 도움 안 됩니다. 왜 퇴직연금도 예. 중간에 예. 다 정산해 갖고 딴 데 다 써요. 그것도 나중에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믿을 만한 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밉다고 해서 버리면 국민 모두에게 손해가 됩니다. 네. 국민연금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도록 감시하고 잘 만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봐야지 이거 뭐 보험료만 뜯어가네, 이거 도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진짜 사실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애정 어린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정부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 국민연금 문제를 뭐 이거는 여야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개혁 40% 낮추는 거 50%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절대 잘못된 주장이다. 그렇죠. 예, 엉뚱한 생각이에요. 예. 엉뚱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국민연금 얘기만 나오면 참 민감한 문제라서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돈을 더 많이 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의심을 많이 하시고, 근데 나중에는 이게 대체율이 소득 대체율이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지키고 우리 소득 노후 보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잘못된 주장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물타기용, 언론용 이런 주장을 바로 잡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